네, 얘기 좀 합시다 시간입니다. 부동산에 대한 이야기 나누려고 하고요. 이번에는 실수요자들이 지금 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김인만 부동산 연구소장 그리고 윤지혜 부동산 알릴리사 리서치 랩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자, 제가 일부를 진행하면서 지금을 대혼돈의 멀티 부동산 멀티는 아니지 부동산 버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그렇다면 문제는 투자하는 분들은 뭐 알아서 하게 냅두고 그렇죠. 실수요자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부분이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내 집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사야 됩니까? 이런 문제죠. 그건 이제 관점이 작년부터 동일한데 예. 이런 겁니다. 작년까지는 오늘 분양가가 가장 싸다. 그랬죠. 였죠. 예. 근데 작년 하반기부터 바뀐 부분은 오늘 받는 대출이 가장 많다. 라는 걸 제가 계속 강조를 해드렸었잖아요. 무슨 얘기냐? 그럼 지금 나오는 대출 LTV 40%든 6억 원 한도든 4억 원 한도든 2억 원 한도든 이게 지금보다 줄어들 가능성이 높냐, 앞으로 더 높아질 가능성이 높냐를 따지는 겁니다. 네. 왜냐하면 일반 서민들은 뭐 1년에 1,000만 원 모으는 것도 쉽지 않아요. 못해요. 근데 마이너스 지금 안 나면 보시면 다행이지. 신용대출도 줄이고 생활 안정자금도 줄이고 모기지 기간도 줄이고 뭐 기타 등등 뭐 1주택자는 아예 대출도 안 내주고 뭐 이러잖아요. 예. 그럼에도 실수요자라 하면 이제 무주택자 개념인데 우리가 이제 전월세 시장을 이렇게 돌아봐야 되는 거죠. 내 집이냐 남의 집이냐 했을 때 남의 집에 있을 때 편하면 기다려도 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모든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건 전세는 차치하더라도 월세값은 오른다는 공통적입니다. 그럼 주거비 상승에 대한 것들은 공통적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예. 그러면 내가 이제 남의 집에 살 때 불편해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그 와중에 내가 적당히 자금이 있고 적당히 소득이 있는 사람인데 그래도 아직은 대출이 뭐 한 4억, 5억 6억 여기서 나오는데 그 정도면 어떻게 해볼 수 있는 그걸 앞으로 2년 동안 전세 계약을 새롭게 해서 혹은 월세 계약을 새롭게 해서 묶어놓는다 그 자금을 그러면 2년 뒤에 이 집값이 현재 수준에 머무르지 않으면 이제 살 수 없는 주택이 될 수 있고 그렇죠. 또 지금의 규제 정책들이 그때 이 한도가 아니면 더 부족해지겠죠. 그런 과정에서 이 부동산 시장은 인플레이션은 반영합니다. 우리가 이제 건축비 기준에서 보면 분양가만 한 50% 올랐거든요. 그럼 가운데 올해는 한 10% 올랐으니까 그 인플레이션 반영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기존 주택은 심지어 3년으로 이렇게 세분화 하면 1년에 한 1~2%밖에 안 오른 거예요. 기존 주택은 다만 분양가는 50% 폭등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내가 벌어들이는 속도 혹은 내가 대출받는 정도가 그 인플레이션을 뛰어넘을 수 있으면 기다려도 되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봐도 답이 안 나온다. 근데 지금 왜 결정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결정해야 되는 분들은 자기 사정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예요. 내가 인플레이션을 해지하는 걸 내 소득으로 해지할 수 있어. 그러면 실물 쪽에 오르는 것들을 뛰어넘을 거 아니에요. 그럼 기다려도 돼요. 근데 대부분은 그게 안 되겠죠. 실수요자란 얘기는 그동안 주저했던 거거든요. 그게 안 되면 지금 시점의 대출금도 가장 많다라는 전제는 동일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공공주도로 공급을 한다고 하잖아요. 이거 기다렸다가 이거 청약하면 안 돼요? 하세요. 해요. 하고 싶으면 하는데 자 공공주도로 청약도 이제 구분을 좀 해야 되는데 3기 신도시 같은 공공택지는 진행이 되고 있어요. 2018년부터 하기 때문에 저는 3기 신도시 추천합니다. 그래서 3기 신도시 분양 물량들이 내년부터 나올 거예요. 그러면 자격 요건이 되시는 분들 신혼부부라든지 이런 분들은 3기 신도시 청약 저는 적극적으로 해봐라. 적극적으로 추천을 하는데 청약이 안 되는 분들도 있잖아요. 뭐 납입 금액이 적다든지 무주택 뭐 한다든지 실제로 청약 당첨 가능성도 낮고 특별공급 특히 공공의 특징이 특별공급이 많아요. 신혼부부들 다자녀들 그러면 저희 나이대 정도 되는 뭐 40대 50대 정도 되시는 제 친구도 이제 그런 하소연을 하는데 왜 40대 50대들을 이렇게 불이익을 주느냐. 나도 무주택이고 세금은 내가 제일 많이 냈는데 왜 나는 매번 청약할 때마다 일반 분양밖에는 못 하는데 거기는 맨날 떨어지는 그런 불이익이 있기 때문에 대상이 되시는 분들 특별공급 대상이 되시는 분들은 하셔도 좋은데 그게 안 되시는 분들이라면 제 친구가 지금 친한 친구가 69점이거든요. 가점 점수가. 억울해서 포기도 못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 하신 거 아닙니까? 그 정도면? 그러니까 돈은 좀 네. 있어요. 뭐 네. 전문직이니까 이걸 포기를 못 하는 거예요. 집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이 네. 69점의 마법에 걸려가지고 네. 매번 억울하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또 도전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분들 생각을 좀 다시 입장에서 하시는 생각한다면 예. 저는 윤지혜 랩장님 말에 공감하는 게 지금이 기다리면은 좋을까요? 그러니까 집 사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은 두 가지 목적이 있어요. 하나는 살 마음이 없는 사람들. 그렇죠. 네. 두 번째는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사람. 떨어졌다가 지금 좀 비싼 것 같으니까 네. 떨어지면 15억 아파트인데 13억으로 떨어지면 나 2억을 일단 버는 거니까 요거를 사고 싶은데 그거는 욕심이죠. 왜? 언제 떨어질지도 일단 시간적으로 그렇죠. 모르겠고 막상 떨어지면 12억, 11억 떨어질 것 같거든. 사람 마음이. 더 떨어질 것 같으니까 당장 못 움직이죠. 절대 못 삽니다. 네. 제가 본 사람이 없습니다. 정 그렇게 사고 싶다면 주식처럼 걸어요. 15억인데 네. 부동산에 가서 14억, 13억 구간 네. 뭐 몇 년 후든 찍히면 무조건 연락 주고 계좌 하나 줘. 내가 무조건 쏠게. 라는 마인드로 하지 않고서는 절대 못 잡고요. 그럼 일반 분들은 저는 항상 동일합니다. 그냥 just do it입니다. 왜? 자금이 되고 필요하면 집을 사야죠. 그리고 15억 이하는 6억이잖아요. 대출이. 예. 6억 대출 받기 쉽지 않아요. 어지간한 직장인들 억대 그렇죠. 연봉이 예.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출 안 나와 어떻게 막 고민하는데 물론 총량에 걸려서 신한은행하고 NH가 지금 안 나온다고 하는데 그거는 이제 뭐 특별한 케이스고. 지금 뭐 갈아타기도 안 된대요. 그래서 네. 생각해 보면 내 집 마련하는데 그렇게 불편한가? 실거주 하면 되고 6억 이하 네네네네. 대출을 받으면 돼요. 네네네. 뭐가 두렵냐는 거죠. 6억으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실소유자인데. 못대. 네. 데이터 수가 되잖아요. 그렇죠. 네. 6억 이상 받아라고 해도 엄청난 상급자이면 대출은 대체로 되죠. 그러니까 예. 6억 이상 받아라고 해도 부담스러울걸요. 대출 8억 받고 무슨 집을 사. 이슈는 LTV 40% 때문에 또 그게 또 있구나. 10억짜리를 사도 4억밖에 안 나옵니다. 규제 지역에서. 그래서 네네네. 이제 한도가 줄어드는 규제 지역 아닌 데가 별로 없어서. 그럼 풀릴 것 같아요? 토지거래하고요 못 풉니다. 그렇겠죠. 집값이 폭락하기 전까지는 못 풀어요. 그럼 우리는 여기에 이제 익숙해져 가지고 내 집 마련 전략을 새로 짜는 수밖에 없어요. 기존에 6억에 LTV 맞췄다면 이제 네. 상황이 달라졌으니까 그럼 다른 데로 비규제 지역으로 가든지 거기 안에서 살짝 아파트를 다른 거로 하든지 평수를 줄이든지 해야지 계속 내 전략을 고집할 필요는 없으니까 저는 항상 저스트 두잇 실수요자들이라면 뉴 노멀 시대에서는 전략을 바꿀 필요가 분명히 있죠. 주식시장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더 떨어질 것 같은데 더 오를 것 같은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투자 다 망합니다. 그거는 있을 수가 없어요. 이런 것들은 잘 참고를 하시면 좋겠고요. 근데 이제 가점이 69점이면 아깝죠. 아깝지. 그거는 이제 여기저기 하다 보면 되는 정도의 네네네. 점수대거든요. 네. 그런 청약 가점이시면 그건 포기하기는 좀 어렵다. 원래 이제 내 집 마련할 때 청약이 가장 좋긴 합니다. 그럴 때 투트랙으로 하면 안 돼요? 투트랙으로 하기엔 1주택자가 된 순간 어차피 안 되니까. 퇴출되니까. 1주택자는 안 되고 69점의 마법이 또 뭐냐면 아무거나 못해. 청약을 해도 네. 강남에 분양가 상한제 적용되는 그거 하고 싶어. 근데 그렇겠지. 69점이니까 그렇지. 그러면 동작구에 나오는 아파트를 하면 당첨 가능성이 높은데 네. 참아. 그러니까 떨어질 때 사는 거하고 똑같은 얘기를 지금 자산도 하고 있으시니까 있는 거지. 더더욱 포기 못 하시는 이건 거죠. 개인 욕심이니까 이제 네. 논외로 해야 돼.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개인 욕심까지 나왔으니까 사실 이렇게 매매를 생각하는 실수요자보다 더 문제가 되는 분들은 아마 임대차에 사시는 분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전 10, 15 이 대책 나오고 나서 야 이제 전월세 이거 어떡하냐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어떻게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문재인 정부와 관련된 학습 효과가 덜 됐다라고밖에 평가가 안 돼요. 그러니까 매매 쪽도 지금 안 잡히는 이유가 627 대책 발표하고 6억 원 한도 규제한 이후에 예. 매물이 잠깁니다. 매도자도 못 팔아요. 그렇죠. 기존에 예. 받았던 대출이 더 많이 나왔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가 토지거래 허가구역까지 넣었잖아요. 네. 그럼 이제 전월세 물량이 회전을 못 합니다. 매물이 잠기죠. 그렇죠. 매매도 매물이 잠겼는데 전월세까지. 전월세 물량도 매물이 잠기는 거예요. 예. 그러면 우리가 이제 계약 만기에 의해서 연장하는 것들 빼고 이게 이제 만기에 의해서 본인이 이제 그 지역에서 계약이 만료가 돼서 나와서 새로운 집을 찾을 때 매물이 희귀해집니다. 특히 전월세 쪽이 희귀해져요. 예.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그러다 보니까 이 경우에는 당연히 재화가 희귀해지면 가격이 당연히 오를 오른다, 수밖에 없죠. 오르는 네. 게 경제의 원리입니다. 그 과정에서 보면 전월세 가격은 원래 공급 절벽 때문에
굉장히 많이 오를 예정이었어요. 그럼에도 전세 규제를 하니까 월세가 되면서 주거비가 오르고 있었죠. 근데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 덧대졌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플러스 알파로 배가 되는 겁니다. 곱셈이 돼서 더 오른다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주거비가 내려갈 거라고 생각하고 대기하시는 분들이라면 그거는 판단 미스로 보셔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또 자산 가격이라는 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항상 우상향을 하는 구조일 수밖에 없기도 하잖아요. 그런 것들도 여러 가지 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자, 그런데 지금 전세를 사시는 분들이 있을 거고요. 나는 근데 월세는 좀 힘들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분들한테 어떤 조언을 해주시겠어요? 랩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주거비 우리 언제 주거비가 내려간 적이 있었나요? 네네네. 아니, 전세 안 내려가요. 네. 일시적으로 떨어지는 구간이 역대 과거를 보게 되면 입주 물량이 많이 나올 때, 뭐 신도시 같은 경우 물량이 쏟아지게 되면 전세 가격이 일시적으로 떨어지는데 그렇죠. 2년 4년 지나면 또 회복이 해요. 그 예를 들어서 뭐 저기 올림픽 파크 포레온이나 그 옆에 그 어떤 것도 또 큰 대형 단지 있을 때 올림픽 파크 포레온은 그 공식마저도 깨버렸습니다. 아, 그것도 깼습니까? 네. 헬리오시티 같은 경우는 입주 헬리오시티 물량이 나올 때 얘기하려고 떨어졌어요. 올림픽파크 포레온은 입주 물량이 나왔음에도 오히려 오릅니다. 그래서 왜 오를까 보니까 실거주 의무가 있어서 많은 집주인들이 전세를 안 주고 입주해요. 어차피 할 수가 없으니까. 첫 번째 이유. 두 번째 이유는 사전 점검 가니까 너무 좋아. 요즘 신축 아파트들 좋거든요. 끝내주게 해놨더라고요. 얼죽신이 괜히 얼죽신이 아니에요. 얼어 죽어도 신축. 가보니까 아니 내가 어차피 실거주 요건도 있으나 굳이 내가 왜 세입자한테 줘야 돼? 내가 살고 있는 오래된 집을 팔든지 여기를 전세주고 내가 들어가야지. 왜 뭐 세입자 공원 안에 아파트가 있는 것 같아 보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런 수요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말하면 매물 잠김 현상이 생기고 토지거래 허가 구역도 매물 잠김 현상이 생기고 전세 대출 규제도 잠김 현상이고 전세난은 두 가지거든요. 전세 가격이 폭등해도 전세난이고요. 전세 매물이 사라져도 전세난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전세난이라고 하는 건 가격은 살짝 올랐는데 매물이 없어요. 1억 올려주세요. 저 뒤에 살 걸려서 대출 안 나와요. 그러면 30만 원 줘요. 싫어요. 나갈 거예요. 나가면 매물이 없다니까요. 저 잘못했어요. 그냥 30만 원 올려드릴게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이런 분들은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내려가기를 기다리면 영원히 안 되고요. 그냥 월세 시대에 익숙해지든지 아니면 2+2 전세 들어가든지 아니면 내 돈에 맞춰서 내 집 마련을 하든지 이 선택지밖에 없어요. 그런데 전세는 이제 점점 귀해집니다. 그렇겠죠. 그러니까 전세만 고집해서는 답이 안 나오고 진짜 좋은 주인 만나지 않는 이상 나는 10년 동안 안 올리고 나 이 집 들어갈 이유도 없고 팔 이유도 없어. 저금리 시대에 그런 분이 과연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하늘에 이제 빌어야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저는 자금이 되시는 분들이라면 적어도 내가 살 집 하나 정도는 거주의 안정? 제 친구도 그 얘기 하잖아요. 집 없어도 잘 살아요. 전문직이고 전세 살고 뭐 돈도 있고 주식 투자 잘 하는데 왜 집을 사고 계속 청약을 하냐면 내 인생의 숙제. 이래야 내가 살 수 있을 것 같아. 우리 와이프가 나를 가만히 두지 않아. 집에만 가도 내가 불편해. 주거 문제가 해결이 돼야 가정이 평안해져요. 맞아요. 그거 맞아요. 집 하나가 이게 투기라는 게 아니라 우리 가정의 행복, 나의 행복. 제발 집 하나 사고 나 주식 투자 마음 편하게 하고 싶어. 그렇다면 집은 하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집 하나가 어떻게 투자가 되는 거죠? 투기가 되고? 올라가면 투기라고 하니까. 야, 이해 안 됩니다. 1주택자가 뭐 그런 경우도 있긴 하지만 일반적인 경우라기보다는 실수요자라고 봐주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무차별적인 규제 이런 눈먼 총에 실수요자들이 쓰러지는 건 아닌지 한번 되돌아볼 필요는 있고요. 강력한 수요 억제 대책이 오히려 실수요자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시장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이 아닌지도 한번 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인만 부동산 연구소장 그리고 윤지혜 부동산 R114 랩장 두 분과 함께 실수요자에 대한 이야기 해봤는데요. 한 3개월, 4개월 정도 지나고 한번 더 보이시죠? 그때 불러주시면 또 다른 대책, 네 번째 대책 한번 나오지 않을까요? 6번째일지도 모릅니다. 6번째.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